2부 오늘의 비건 토크. 저희들의 비건 일상을 딥하게 풀어봅니다. 오늘은 게스트로 함께하고 있는 아티비스트, 예술가이자 활동가인 예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몇 가지 질문을 저희가 좀 미리 준비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일 궁금했던 거는 예술가이면서 활동가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주는 어떻게 처음에 이제 작품 활동을 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 활동들을 해왔는지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원래 그림을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그림을 전공을 하다가 중간에 활동을 시작을 했었고 활동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림 같이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라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그 시기가 있었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동물권 활동을 되게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의 그림으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거였는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했던 거는 동시대 미술관 안에 너무나도 동시대 이미지가 배제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동시대 미술관에서는 자기들이 되게 뭔가 정치적인 것들을 잘 엮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동물권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떤 치기에 가까운 마음으로 정말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동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활동들을 담았던 그림들이 있었어요. 구조하는 장면이라던가 락다운하는 그 도살장에서 활동가들이 이제 사슬을 감싸고 있는 그런 방식의 그림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활동이라고 해서 세상을 그렇게 바꿀 수는 없구나. 미술이 쓸모없고 무력한 것처럼 활동도 항상 실패하는구나. 그런 경험들이 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활동도 미술도 뭔가를 바꿔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기도 했고 그냥 어떤 무력하더라도 그 무력함을 계속 가지고 해나간다? 라는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의 내용도 그렇게 전면적으로 뭔가를 전하는 방식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봤던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순간들, 장면들을 담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예주가 작품 활동 시작했을 때부터 반가웠고 최근 작품들의 변화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도 조금씩 느껴지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저도 이제 예술 미디어에 있었고 그 전부터 사실 예술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예술가 사상 뭐 수업도 듣고 혼자 이제 이것저것 예술에 대한 것들 많이 읽어보고 관심 갖게 보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특히 그런 동물권이나 어떤 이런 이슈들에 대한 게 너무 비가시적이잖아요. 화이트 큐브라고 흔히 부르는 관이나 갤러리 예술은 더 심하고 사실 갤러리 상업 미술은 더욱더 없고 미술관에서조차도 최근에 좀 국내 이제 퀴어나 소수자 이슈가 다뤄진다고는 해도 이주민 이슈, 기후위기 이슈 이런 이슈는 조금씩 다뤄지고 보여지지만 동물은 정말 자리가 없다는 느낌을 저는 받을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비건으로서 어디 미술관에 가거나 갤러리에 갔을 때 근데 사실 예주가 하는 작품 세계가 더 많은 분들에게 좀 가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팬으로서 많이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근데 모든 예술이 뭐 글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바꾸겠어라고 하는 예술도 물론 힘이 있지만 그렇게만 해서는 지속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 말씀하신 무력감이라는 게 누군가는 되게 부정적이야 할 수도 있지만 저도 어떤 종류의 희망은
되게 비관속에서 자란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로 해서 무조건 바꿀 거야가 아니고 이거 해도 안 바뀌겠지만 그래도 할 거야 라는 저는 그런 종류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희망이 느껴지는 그림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저는 그 불빛을 그리신 그림, 그 활동하셨던 어떤 현장에 있었던 불빛을 그린 약간 연작 같은 게 있었는데 사실 연작 다 갖고 싶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주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이제 제가 말씀드려서 이렇게 소장을 하게 됐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좀 느껴지는 힘이 있어요. 좀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무력감도 있겠지만은 그 무력감을 또 공명하면서 보는 분들의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적인 부분의 변화도 저는 여기서 처음 듣긴 했는데 전시에서 본인의 그림 스타일이 변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정지구에서 했던 부분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되게 두껍게 바르고 되게 정성껏 바르고 그것이 약간 수행처럼 저는 느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처럼 뭔가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내가 이 운동에 대해서 너무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림의 힘을 되게 많이 덜어내고 되게 투명하게 그리는 방식으로 되게 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들의 변화들도 되게 그림에서 그 본인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운동 그림이 꼭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냥 해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태도랑 되게 유사하다라고 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태도의 변화가 있으면서 사실 작품 활동하는 본인의 마음도 좀 변했을 것 같은데 약간 최근에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마음인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활동하는 마음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활동도 그냥 하는 거라서 정말 되게 성의 없는 답변일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활동이나 그림 왜 하는지를 묻는 경우에 항상 그냥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가장 솔직한 답인 것 같아요. 그냥이라는 게 저한테 어떤 대의나 비장함이나 어떤 정의감, 의무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유가 딱히 없고 그냥 하는 거지라고 했을 때 계속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커다란 데이를 보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나도. 커다란 데이를 가진 사람들 물론 저도 그런 커다란 데이를 가져봤던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데이는 더 커다란 무력감 앞에 쉽게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되게 쉽게 타협하게 되고 그 데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 이렇게 할까? 이렇게 타협하게 되는 점도 항상 그 데이가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 데이에 정치적인 언어들을 되게 많이 붙이기도 쉽고 내가 이런 목표를 가져가기 위해서 되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데이를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해되는 언어를 쓴다는 것은 소외되는 언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커다란 데이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좀 더 납작해지기 쉽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해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큰 용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채널에서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맞아. 여기 와서 어떻게든 이유를 지어내려고 하거든요. 되게 비슷한 게 방금 듣고 떠올랐던 게 사실 누가 채식을 왜 하냐 물어봤을 때 되게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냥 사실 이미 채식을 몇 년 했고 예전에 이제 비거니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그 충격이 지나갔고 몸에 이미 새겨진 다음에는 사실 매번 채식할 때마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채식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진짜 그냥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냥 당연히 나는 이거 먹고 이거 안 먹고 이걸 먹기로 결정해서 살고 있는 거니까. 근데 누가 물어보면은 또 왠지 이유를 설명해줘야 될 것 같고 되게 대의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해. 근데 저는 근데 그게 또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같이 다큐멘터리를 삐삐랑 할 때 같이 이제 그 기획을 하면서 본 자료긴 했는데 비건을 시작하고 제가 한 5년 넘었더라고요. 5년 반 됐는데
비건을 시작하기 전 시점이랑 지금이랑 도살량이 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같이 그 자료를 보면서 진짜 이거를 목표로 내가 했다고 매일매일 새겼으면 얼마나 이게 좌절감이 심할까. 근데 실은 좌절감이 없진 않았죠, 물론. 그 자료를 보면서 와, 이렇게나 내 주변에 비건이 늘었고 나는 비건 콘텐츠 만든다고 진짜 막 이것저것 커리어 다 바꿔가면서 이렇게 일을 해오고 뭐 사실 동물권 활동가들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부채감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나름에서는 항상 실천을 해왔는데 그 영향력이 너무 작았다 이런 무력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식을 안 멈추는 거에는 소용이 없어서 안 해?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비웃을 수 있잖아요. 너 채식해봤자 안 줄던데? 뭐 축산 어차피 안 됐는데 하면은 그렇더라. 뭐 나도 뭐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더라. 이렇게 하는 그런 말밖에 할 수 없고 그런 데이가 처음에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매일매일 채식을 시도하는 거는 그 데이와는 또 무관하게 그냥 방향인 것 같아, 방향. 그냥 이 길로 가기로 했으니 이 길을 간다 하는 어떤 큰 방향성과 관성과 정체성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예주가 말하는 그냥에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그 몸이 아예 몸이 그 몸이 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말이 좀 어렵지만 그 몸이 정말 녹아져 있는 느낌? 영혼에 그게 녹아져 있는 느낌이어서 그 이유나 목적을 의식하지 않고도 그냥 내가 걷는 길을 가면은 그 길이 그냥 정체성에 맞는 길이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활동가들이 걷는 길들이란 또 그런 게 아닌가. 그걸 의식하는 순간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는 기분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 뒤에 이어지는 질문은 그냥이라는 답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도 그냥 궁금할 수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준비한 질문인데 맨 처음에 이 활동을 시작했던 계기는 그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도 뭐 얘기하라 그러면 나오는 그 레퍼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레퍼토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있는데 사실 되게 보잘것없는 이야기긴 해요. 그냥 그 채식과 관련된 다큐를 보다가 이제 뭐야 채식 해야겠네 그냥 그러고 채식을 한번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갈지 뭐 이런 크게 뭐 깊은 생각도 없었고 안 먹어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날부로 이제 주변에서 엄청난 억압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바로 그냥 그날 저녁부터 안 먹겠다고 하니까 먹어라. 그런 게 이제 일상이 그때는 이제 주변에 한 명도 비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다들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뭐 식물 뭐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러니까 맨날 듣는 그놈의 식물 안 불쌍해. 그래서 이제 분노 게이지가 너무 차버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내가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받아쳐야지라는 식의 그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책을 읽고 다큐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이런 뭐 식물을 왜 먹어? 이런 말 하면 이제 막 쏟아내려고 막 한 머릿속에서 한 3가지 이유 막 정리하고 막 그런 식이었거든요. 실전 연습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키보드 워리어였어요. 맞아요. 또 그런 앵그리 비건 시기가 있는 거죠. 맞아요. 괜히 찾아다니면서 그 혐오 댓글에다가 나도 답 달고 납득시키고 막 그런 식의 이제 처음에 그런 식으로 분노를 채워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분노가 처음에는 동력이었던 거죠. 들으면서 역시 앵그리 비건은 본인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딱 비건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하도 뭐라 하니까 갑옷을 입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겠으니까 저도 뭐 커뮤니티에 괜히 비건 검색해보고 막 SNS에 비건 검색해서 막 내 편과 적을 막 찾아다니고 이랬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비건 페미니스트 네트워크도 알게 된 거고
다들 근데 그런 시기를 지났다가 약간 최근엔 다들 좀 차분해진 것도 있는 것 같다. 이게 분위기가 있어요. 몇 년 전엔 다 같이 으아 했다가 또 요즘에는 좀 약간 차분하면서 다른 활동 같이 하고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사실 그 동물권 활동과 비건을 먼저 시작해서 계기를 알려줬지만 진짜 예주는 다양한 이슈?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지만 남들이 보기엔 다 조금 다른 포인트를 갖고 다른 사람들과 존재들을 대변하는 활동에 이제 참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제일 마음에 남았던 활동인지 좀 소개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가장 마음에 남는 현장은 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긴 하네요. 네. 사실 이제 질문을 하면서도 사실 미안한. 맞아요. 저도 약간 이게 티피컬한 질문인데 하나를 찝기가 어렵죠. 여러 개 얘기해 주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떠오르는 거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이 시점에서 지금 듣고 있는 청취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의제나 현장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어젠가 그저께 그 성북녹색당에서 상영회를 했던 돈이동의 여름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쪽방촌 사람들을 담은 영화인데 거기서 어떻게 기후 위기가 차별받는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에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지,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기후 위기에서도 너무 덥다 그냥 뭐 그 정도잖아요. 좀 그 더운 것도 그냥 뭐 차에 있고 집에 있고 하면 그만이고.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죽음까지 가는지. 정말 기후 위기란 우리한테 정말 무관해 보이지만 그게 목숨과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거를 좀 많이 느꼈고 그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내일 가려고 하는 현장은 정릉골인데 정릉골은 이제 쪽방촌이지만 재개발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부당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내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딱히 어떤 시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몸이 그 현장에 가보는 거를 좀 우선으로 하는 게 있어서 가보려고 해요. 네. 저도 그 이전에 기후 독서 모임 같은 거 할 때 재난이 평등하지 않는다 이런 기후 재난과 빈부격차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건 해외 케이스를 몇 가지 되게 좀 정리해 놓은 책이었는데 뭐 해안가에 해일이 온다고 해도 부자인 사람들은 그걸로 망가진 집 때문에 재개발 때문에 돈을 더 번다는 거예요. 건설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걸 통해서. 근데 그 취약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잃고 전 재산을 잃고 되게 작은 지원금만 가지고 더 열악한 환경으로 이사를 가는데 그 열악한 환경이 더 또 기후위기에 취약해버리는 막 그런 실제로 어떤 도시에서 일어난 재난과 재난 전후의 빈부차가 얼마나 심해졌는지를 정말 케이스와 데이터로 다 기록한 책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올해 기후 캠페인을 참여를 했잖아요. PM으로. 근데 그때도 사람들과 모임을 했을 때 들은 얘기 중에 다들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에어컨이 필수제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에어컨 없는 집 되게 많잖아요. 에어컨 안 트는 사람도 많고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이 아예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희 집만에 저는 에어컨을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호스가 길었는데 비싸가지고 설치도 안 되고 사다리차가 들어올 만큼의 거리가 건물 사이에 거리가 안 돼서 도저히 설치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당근에서 25만 원 주고 창문형을 했는데 창틀이 계속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고. 근데 그런 창틀 에어컨이라도 저는 설치한 게 그나마 다행인데 그조차도 설치를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건물에 살거나 정말 재정적으로 에어컨 설치를 못하는 사람들은 실내에 있는데도 열사병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탈수랑 열사병으로 실려가는 쪽방촌과
빌라 쪽방촌이 아니어도 빌라에 그냥 사는데 에어컨 설치 못한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실려온 얘기를 들었어요.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진짜 이 사회가 너무 진짜 너무 한멸이 나가지고 진짜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정책을 짜는 사람들은 다 에어컨 틀고 자동차 타고 집에 에어컨 틀고 잘 텐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냥 평범한 국민들이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거든요. 저도 사실 이제 고향이 부산이니까 2030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광안대교 쪽이랑 그 물가에 있는 곳은 다 잠긴다고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제발 빨리 이사 가라고. 근데 엄마는 믿지 않거든요. 다들 그거 안 믿지. 2030년에 물 잠긴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근데 근데 사실 이제 한국은 방제를 이렇게 방파제를 지을 돈이 없는데 뉴욕은 이미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수위가 높아지면 이거를 낮출 수 있는 기술로 막는다고 하는데 이게 국가 간에도 그런 기술에 따라서 도입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그걸로 이미 기후 위기를 막고 있어서 사실 이제 국가 내에서도 국가 간에서도 이런 기후 정의의 문제들은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현장들에서 저는 요즘에 탈성장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한 길을 모색하는 작업을 동물권과 함께 엮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동물들이 어떤 식으로 자본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 당연히 그들이 자유를 누리는 삶을 고민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돌봄이라는 주제가 되게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돌봄과 관련된 논문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 그런 기후위기 속에서 쪽방촌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성 같은 것들이 오히려 약자성에만 놓여져 있지 않고 그들이 이 불합리한 체제를 드러낼 수 있는 증거이고 그거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들을 가장 정확히 짚어내줄 증인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조명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예주 작가가 마음이 가는 주제와 몸이 따라가는 주제가 또 기후위기와 쪽방촌이라는 것이 또 되게 동지였지만 또다시 동지애를 또 느낀. 또 느낀 날인 것 같아요. 근데 좀 궁금하게 돼요. 가서 그러면은 그냥 지켜보고 대화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사실 그 처음 가는 지역을 갈 때 마음가짐? 좀 저는 사실 걱정이 되기도 할 것 같거든요. 나는 이방인일 텐데 어떻게 같이 얘기를 하지 이런 거?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그 연결이 안 되어 있는 현장으로 그냥 찾아갈 때는 그 구경꾼으로서 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가서 주민들한테 뭐 말을 걸고 어떻게 하고 그럴 계획이라기보다는 그 비즈를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거기까지 가는 길, 여정이라고 해야 할까? 그게 다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곳을 지나가는지 앞에서 이제 폐농장을 갈 때도 되게 많은 길을 걷고 막 벼밭을 지나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 벼밭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또 수입쌀 반대하는 단식 투쟁, 릴레이 단식 투쟁에 대한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것도 봤고 그런 게 사실 다 그 하나의 이슈로 연결돼서 읽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직접 간다는 거는 거기에 있는 거기에까지 가는 거리와 그곳이 아닌 그곳으로 통하는 다른 지역들 그리고 그곳에서의 어떤 생태 비인간 동물들의 삶도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일단은 그 공간에 몸을 한번 가보자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같이 활동하는 동료 중에 성북녹색당에서 활동하는 동료가 있는데 성북녹색당이 정릉골투쟁과 연대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친구도 뭘 잘 알거나 뭐 거기에 연락처가 있거나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미리 연락을 하고 가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지역적으로 좀 더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같이 가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구경꾼이 되지 않음과 동시에 그 장소에 한번 가서 그걸 보고 경험한다라는 태도가 좀 어떤 분들은 되게 새로울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새로운 태도일 것 같고 저도 되게 배우고 싶은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또 소개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잠깐 소개하기도 했지만 작품 활동과 어떤 이런 활동들, 현장들 가봤고 경험하고 연결된 이야기들이 계속 작품과 연결되고 있잖아요. 아까는 예주가 그걸 하면서 어떻게 마음 변화가 있었는지를 얘기했다고 하면은 또 저는 아무래도 이게 사회에 나와서 어떤 또 상호작용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좀 궁금한 부분도 생기는데 제가 느낀 바도 있으니까 예주는 그러면은 전시에 참여하거나 이제 공모를 내거나 혹은 다른 분들이 전시나 작품을 마주했을 때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부분이 좀 가닿았으면 좋겠다 하는 지점이 있는지 이런 것 좀 궁금했어요. 그런 거를 기대하기가 어렵긴 해요. 어떤 걸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것 자체는 생각을 하기 어려운 것 같고 그냥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궁금한 건 있는데 바라는 게 딱히 없어요. 그게 더 저한테 편안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기를 바랬던 것과 더 이상 그걸 바라지 않는 것이 관련된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무력함을 그림에서 담는다고 했을 때 정확히 그 무력함을 읽어내지는 또 않더라고요. 저는 그 투명한 저항이라는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저항이 정말 얼마나 무력했는지 어떤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었는지를 담아내면서 그게 이제 투명 우산을 쌓아서 철거 용역을 막으려고 했던 일에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였는데 정말 소용이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내가 발견한 어떤 저항이라는 거는 너무 얇고 투명하고 그냥 그런 저항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그림을 보고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 것 같아요. 저는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언어가 되게 다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도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에게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잠깐이었던 순간들에도 미약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에도 그것에 저항하는 의미 같은 것들을 찾아낼 때 언어가 되게 감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림도 하나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투명한 우산이 사실 계속 마음에 걸렸었기 때문에 그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저는 보면서 했고 그런 저항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남기는 것이 그래서 힘이 있다고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림이 없었다면 사실 거기 있는 사람들밖에 몰랐을 텐데 바깥에서는 그렇게 한 겹이라도 있어야만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필사적인 마음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글을 통해서.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사실 또 많은 작가분들이 이렇게 어떤 걸 의도하셨나요 하면 항상 의도하거나 어떤 걸 느끼기 바라나요 하면은 궁금하다고 또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듣고 계시면서 이제 예주 인스타그램 혹은 전시를 봤던 분들은 댓글로 어떠셨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방금 삐삐랑 얘기한 거랑 좀 연결되긴 하는데 그 무력감이라는 게 각자가 다른 역치, 다른 기준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오히려 현장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현장을 모르고 그 현장이 없었고 그런 이슈에 연대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그 존재가 훨씬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서 우산을 들었고 그걸 기록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힘일 수 있겠다. 누군가한테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옆에 있는 존재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는 굉장히 큰 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그림 되게 너무 소장하고 싶었는데 너무 작가님께 의미 있는 작품이어서 이제 작가님이 소장하고 계시고요. 거절당했군요. 예, 거절당했습니다. 아무튼 누군가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감상을 또 나누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되게 소중한 자리네요, 진짜. 음. 오늘 이렇게 비건먼지와 예주 오랜만에 다시 만나가지고 얘기한 자리를 가졌는데 예주는 어땠는지 소감이 궁금합니다. 조금 긴장했었고요. 뭔가 제가 말을 너무 느리게 해가지고 듣는데 좀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사실 얘기를 할 때 한 이야기 가지고 되게 길게 얘기하는 편인데 뭔가 이제 조금 축약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썼어요. 저희는 길게 얘기하는 거 좋아해서. 하지만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정해진 질문이 압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맞아, 압박이 좀 있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못다한 말 중에서 좀 꼭 해야 되겠거나 아니면 좀 걸리는 말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다 좋았던 것 같고 오늘 뭔가 어쩌다 보니까 되게 무력함에 대한 말을 유독 많이 나누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소용없는 이야기만 나누고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최근에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능력주의가 되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이 무력감이라는 거에 주목하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활동판 안에서도 너무나도 능력주의가 팽배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건너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는 좀 먹히는 운동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뭐라도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는데 좀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이제 저랑 가까운 동료들도 그렇고 가장 안 되는 걸 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고 우리는 안 되는 거 하자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그런 어떤 마인드가 좀 많이 반영된 것 같다. 작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 능력주의에 많이 절여 있지만 항상 그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으로서 아주 공감이 되고 뭔가 바꾸고 싶지만 사실 그게 사회가 빨리빨리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또 거기에 너무 매몰되거나 각자의 쓸모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고 그냥 그거 존재 자체에 또 소중함과 가치를 느끼며 살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주의 말도 거기에 연결되는 좀 가닿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감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예술과 운동에 대한 생각 예주 작가와 함께 얘기해봤는데요. 저희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오늘 듣고 떠오르는 생각들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 써주신 분들은 저희가 다음 회에 읽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원하시는 주제나 뭐 궁금한 거, 감상 후기 등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겁게 청취하신 분들은 1,000원부터 자유롭게 후원해주세요. 후원 방법은 비건먼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건먼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도 만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봐주시고 오늘 특별 게스트로 오신 예주 작가 인스타그램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니까요. 소식 보고 싶으신 분들은 팔로우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건먼지와의 협업, 광고 문의는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pialt33@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금요일 오전 10시 마포 FM 팟빵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